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문자로 시작됩니다. 평범한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김님, 은행 주택담보대출 8억 2천만 원 2개월 연체. 8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 그 빚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 한 채가 담보에 잡혀 있다는 걸요. 제 이름은 이지연, 49살입니다. 29에 결혼해서 누가 봐도 평범하게 살아온 그냥 그런 아줌마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요. 오늘 저는 20년 결혼 생활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천천히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 말로는 효자였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하고 첫 1년은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 살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서야 제 출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라서 내가 좀 더 고생해야 한다. 처음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효자라더니 진짜 아들 바보시구나.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 챙기는 거지. 우리 지연이는 착해서 그런 거 다 잘할 거야. 결혼 1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아파트 하나 전세 끼고 사두려고 하는데 너 명의로 해두는 게 나중에 이사하기도 좋고 내 재산도 되는 거야. 여기 인감증명서랑 도장 좀 찍어줘.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이런 건 다 알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서류를 들여다보고 그래. 이거 다 나중에 우리 집 되는 거야. 그냥 도장 찍어. 그때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를 믿고 맡기는 거구나. 우리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거겠지. 서류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설명을 한 줄도 듣지 않았지만 저는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 도장이 20년 뒤에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그래도 남편이고 시어머니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찍은 첫 번째 시한폭탄 도장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밀리기도 하고 상여금이 줄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꺼내는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연아, 이번 달 카드값 좀 내 통장에서 내줄 수 있겠니?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엄마가 너무 급하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50만 원, 100만 원. 어느 날은 제 월급이 통째로 빠져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참다가 어느 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우리 집 식구야, 남이 아니고. 가족끼리 돈 가지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구니? 내가 나중에 집으로 다 갚아준다니까. 내 이름으로 해둔 집도 있잖아. 옆에서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애들 앞에서 그만 좀 해. 맨날 돈 얘기 그만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집은 나 말고 다 한편이구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또 한 번 삼켰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저는 계속 돈을 냈습니다. 그 돈이 정말 아이들 학원비라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낸 돈들, 몰래 빠져나간 제 월급들, 그 돈은 애들 학원비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주식, 코인, 친구 빚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현금 인출기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현금 인출기의 이름이 이지연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김님, 은행 주택담보대출 8억 2천만 원 2개월 연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억이요? 제가요? 나는 화면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이름, 금액, 은행, 연체. 어디를 어떻게 봐도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집 한 채가 담보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바로 은행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서요. 창구 직원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치더니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구동 아파트 담보대출이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으신데요. 아니요, 저는 집이 없는데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출일은 5년 전. 그 순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었죠. 엄마가 아파트 하나 전세 끼고 사두려고 하는데 너 명의로 해두는 게 나중에 이사하기도 좋고 내 재산도 되는 거야. 도장 좀 찍어줘. 그때 제가 찍었던 그 도장, 그날이 머릿속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그게 혹시 그때 그 서류인가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주택담보대출 서류입니다. 중도상환, 이자, 조건 같은 건 다 설명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명이요? 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8억, 8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제 어깨를, 가슴을, 머리를,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은행까지 가서 확인을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8억이야. 8억. 내 이름으로 잡힌 대출이라고. 시어머니는 TV를 끄더니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때도 말했잖니. 그 집 결국 다 너희 거 된다고. 지금 잠깐 돈을 이렇게 돌려 쓰는 거지. 잠깐이요? 5년 동안 이자 연체되다가 지금 문자까지 왔는데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집값 오르면 다 정리해서 갚으면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집 등기는 누구 이름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 이름과 시동생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이지연. 제 이름이 적힌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그 칸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눈물을 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저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서류에 고객님이 직접 서명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알고 동의했다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가족에 의한 기망, 협박 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 완전히 제 잘못은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도 하지만 내가 서명한 건 사실이구나.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법률 상담받았고 필요하면 고소도 할 거야.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야, 이지연. 너 그럼 우리 가족 다 죽이겠다는 거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이번에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언제부터요?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갈 때? 내 이름으로 대출 잡힐 때? 아니면 내가 병원비 없어서 카드론 땡길 때는 가족 아니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내 입으로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우리 집 망하면 내 책임이야.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여러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날 이후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미 2년 전부터 제 명의 대출이 연체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 셋이 모여 지연이는 모를 거야. 어차피 우리 식구인데 뭘. 이렇게 말하는 녹취가 우연히 다른 친척에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녹음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다가 문제 생기면 버릴 사람이었구나.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여보, 그냥 이 일만 넘어가 주면 나 진짜 새 사람처럼 살게. 엄마도 나도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지연아, 집이랑 빚이랑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살면 안 되겠니?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싫어요. 이 집에서는 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희생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요? 이제 저는 저 없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소송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합의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처분해서 대출 대부분이 정리됐고 남편과 시동생 명의의 통장과 재산이 압류되면서 일부가 상환에 쓰였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빚이 깨끗하게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제 이름을 완전히 파산자로 만들지 않고 새로 시작할 최소한의 선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작은 원룸 전세를 얻어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도 남편인데, 애 아빠인데.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남편이고, 그래도 아들이겠죠. 근데요, 그래도 나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 내 인생. 누군가는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 사람보다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사인하지 마. 혹시라도 내가 다 떠안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걸요. 저는 그 집의 며느리 자리는 잃었지만 49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만큼은 막장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제대로 한 선택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인생은 결국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듣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